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내적 성장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매트릭스로 한번 인간을 이해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상 정리를 하다 보니 이게 장난 아니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영화란 것은 각자의 몫이잖아요. 보는 사람의 몫이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이러이러한 거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문제를 조금씩 던져드리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 스포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재밌게 보고 싶은데 이런 거 못 듣겠다 하시는 분은 스킵해 주세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스포에 무관하시고 도리어 이걸 듣는 게 보시는 이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1999년 작품인데. 맞아요. 22년 동안 안 보셨다면. 맞습니다. 네. 저 소개를 지금 목소리 내주신 분 누구시죠? 김PD입니다. 네, 김PD님이시고요. 또 지금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는 네, 미더덕입니다. 네, 미더덕님. 더덕과 미더덕 쿵짝이 좋죠? 머리색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머리 좀 길었어요. 근데 뭔가 좀 물에 젖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스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두 분 다 보셨어요, 근데? 봤는데 안 봤다. 기억 아시죠? 안 난다. 뭔지 알죠? 네. 기피디님 최근에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기억에 남는 거 나는 이 영화에서 이건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있으세요? 매트릭스 워낙 유명하고 뭐 장면도 유명한 장면도 많고 패러디되는 장면도 워낙 많은 영화라서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네, 한 가지만. 너무 많은데. 하나만.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먼저 보니까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자극되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까지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 영화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되게 재밌는 액션 영화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주로 기억에 남아요. 동양적인 어떤 장소에서 무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없던 헐리우드의 액션이에요. 이게 와이어 액션. 공중에 매달린 액션, 이거 홍콩 영화에 많이 나오던 거거든요. 이전에는 이런 거를 미국 헐리우드에서 안 쓰다가 이때부터. 안 썼어요? 네. 진짜요? 네, 되게 신기하네. 그 전에 액션은 어떻게 이런. 첨단 기술을 안 썼대요? 와이어 액션. 네, 무술 느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히어로 영화에서 쓰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전 썼을 것 같은데 단지 마블 영화라나? 형태가 좀 달랐을 뿐이 아닌가 싶은데 무슨 기준으로 아마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와이어는 없었다, 그 전에. 예, 그런 근데 얘기인 사람을 것 같아요. 매다는 경우는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그리고 라떼아이님이 본인은 기억나는 게 숟가락은 없다. 맞아요. 그것도 유명한 장면이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 저 학다리 권법 트리니티가 했던 저거 굉장히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총알 피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기억했어요. 360도 돌아가면서 총알 피하고 이런 와이어 액션을 헐리우드에서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워셔스키 처음에 형제 감독이었거든요. 형제로 시작해서 한 분이 먼저 자매님이 되시고 나중에는 두 분 다 자매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워셔스키 자매 감독님이 되셨습니다. 네. 저분들이군요. 네, 저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십니다. 저는 그 실물 영접은 처음 하는데 네. 형은 그래도 여자로 바꾸신 다음에 미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느낌이 있는데 동생분은 느낌이 기분 좋은 아줌마잖아요. 옆집 아줌마.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되게 놀랍다. 그죠. 전 세계 형제가 자매로 바뀐 건. 네, 세계적으로 유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명인 분 중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매트릭스 이후에 걸작이 없어요. 네, 이때 온갖 걸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만한 걸작이 없다. 매트릭스가 이렇게 1999년에 매트릭스가 첫 편이 상영이 되고 2003년도에 리로리드해서 2탄 2003년도에 또 6개월 후에 레볼루션 해가지고 마지막 완결편까지 나왔는데 이때 또 재밌는 거는 이 매트릭스의 세계관에 대한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전 이야기를 애니매트릭스라고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재밌고 이슈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아마 2022년 사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제 네. 저희 딸아이가 보여준 게 뭐가 있냐면 그 배역 있잖아요. 배역 캐스팅할 때 일화들을 쭉 담은 유튜브를 보여주던데 네. 그중에 재밌는 게 네오 역을 원래 키아누 리브스가 아니었대요. 오. 이 감독들이 원래 대시했던 배우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 너무 누구였을까요? 신기했어요. 설마 했는데 윌 스미스였대요. 오, 진짜요? 네. 윌 스미스가 어떤 느낌으로 역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어요. 윌 스미스가 해도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나름 네. 느낌은 다른 느낌이죠. 선글라스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검정 옷도 잘 어울리고. 아, 네. 약간 개그스러운 역도 하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진지한 역도 하고 개그스러운 역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을 좀 하더라고요. 그 행복을 찾아서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거기서도 인상 깊었거든요.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구나. 연기 되게 잘하는구나 그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오자면 이 그 외전 애니매트릭스를 좀 줄여놓은 게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가까운 미래, 눈부신 과학기술로 기계들이 인간을 대신하게 된 사회. 폐기될 것이 두려웠던 한 로봇에 의해 최초로 인간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B166ER, a name that will never be forgotten, for he was the first of his kind to rise up against his masters. 이 사건을 계기로 기계들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가 자행되고 로봇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티그리스강 유역으로 도망쳐 자신들만 나라 제로원을 건설하죠. 그런데 제로원의 발전 속도는 터무니없이 빨랐으며 이내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던 인류는 제로원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감행합니다. The prolonged barrage engulfed Zero One in the glow of 1,000 suns.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기계들의 강인함, 인간들은 곧 열세에 몰렸으며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한 검은 폭풍 작전도 감행하지만 결국 패배하며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죠. 이대로 멸망하느냐 아니면 기계들의 에너지원으로 살아남느냐. 이에 인류는 비참한 생존을 선택하며 육체는 기계 장치에 속박당하고 정신은 가상현실 프로그램 매트릭스에 갇혀 현실은 장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현실을 깨달은 소수의 인간들, 이들은 매트릭스를 벗어나 시온이라 불리는 도시에 모여 기계들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죠. 아니, 이 또한 남겨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전 이야기가 기계들이 인간에게 대항했고 그래서 그 기계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 전쟁을 감행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인간이 시온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 이런 앞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좀 주요 인물들을 좀 알고 계시면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은 네오입니다. 니오라고 부르는 중간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키아누 리브스 멋있죠? 근데 저거는 가상현실에서의 주인공이고요. 현실 세계 아니죠. 저게 현실 세계군요. 네, 저도 헷갈리는데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똑같은 키아누 리브스가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거기 토마스 이름이 도마에서 온 거라서 계속 의심하는 인간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토마스 앤더슨.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그 인간의 해방군의 그 함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피어스인데 모피어스의 이름도 어떤 신화에서 꿈을 가져다 주는 전령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꿈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 둘이 있는데 스미스 요원은 기계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버그가 생긴 인간, 그러니까 현실을 자각한 인간들을 처치하러 다니는 요원입니다. 그리고 해방군의 한 사람이지만 약간 변절자 이런 거 있어야 재밌잖아요. 변절자 사이퍼. 네, 그래서 니오를 팔아넘기는 사람. 이게 약간 메타포가 있죠.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 절대인 D1을
팔아넘기는 유다 같은 사이퍼. 그다음에 트리니티. 이름에서도 삼위일체죠. 예. 더 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을 나눠주면 저 네오가 살아납니다.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옆에 서포트해주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오라클이라고 있는데 오라클 그다음에 저 1편에는 안 나와요. 아키텍트는 2편에 나오는 이 매트릭스를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비슷하죠. 사람은 아니죠. 프로그램이죠. 네, 설계자가 나와요. 네, 설계자가 있고 저 위에 오라클도 매트릭스 안에서 무언가 조정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나중엔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AI 초지능 기계 신이라고 아키텍트와 오라클보다 더 상위 개념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영화를 잠깐 보시고 잠깐 들어가기 전 영화와 들어간 영화를 잠깐 보시고 또 얘기를 중간중간 같이 나눠볼게요.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21세기, 전 인류는 합심해서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99년경 마침내 초지능 AI가 탄생했다.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God from the Machine. 이 기계의 신은 다른 기계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단일 자의식이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AI와 인간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A와의 전쟁 중 인간은 하늘에서 태양을 차단하는 어두운 하늘 작전을 감행했다. 당시 기계들이 태양광을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태양이 없으면 기계가 멸망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은 결국 AI의 승리로 돌아갔고 AI는 태양광 대신 식민화된 인간의 생체 전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많은 인간을 통 속에 넣어 작은 배터리처럼 사용하는 인간 발전소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매트릭스. AI는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인간의 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바로 이 매트릭스가 인간의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1999년의 세상이다. 하지만 AI와의 전쟁 직후 어떤 한 인간이 몇몇 사람들을 기계로부터 해방시켰다. 사람들은 이 영웅을 첫 번째 해방자라 불렀고 그들은 기계에 맞서 해방군을 조직했다. 그 이후 그들은 AI의 눈을 피해 지구 깊숙한 곳에 숨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고 이를 시온이라 불렀다. 그래서 서기 2199년 현재 그들은 초지능 AI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두 번째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를 예언하는 오라클이 해방자의 재림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해방자 네오를 찾기 위해 해방군의 리더인 모피어스와 트리니티는 전화선을 타고 2199년의 현실 세계에서 1999년의 가상 세계로 떠난다. 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가상 세계로 일단 온대서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시작할 때 처음에 액션씬이 굉장히 멋있죠. 기억나세요? 트리니티가 학처럼 날라서 날라치기 한 다음에 마구 도망가서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언가 능력을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혹시 요만큼 보니까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요즘 좀 신기해.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파리넬리도 7번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아. 그거 저도 똑같아가지고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그 매트릭스 일단은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 말고도 세계관이 엄청나서 그 세계관을 쫓아가는데도 힘들어요, 사실. 여러 번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그 워쇼스키 자매님 있잖아요. 그 자매님들이 굉장한 여러 가지의 덕후였더라고요. 뭐 일본의 애니도 덕후였고 많은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해서도 덕후였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기린쌤은 매트릭스 기억나는 거 있으셔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갑자기 말을 하려니 또 그죠? 네. 네, 되게 뭐가 많아서 그죠? 이름도 다 되게 의미 있는 이름들이 많고 맞아요. 네.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다들 이상하게 막 환각 상태 같이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있었던 기억 좀 나요. 아, 네네. 토끼 따라갔죠. 흰 토끼 따라가서
그 장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그 다른데. 시온에서의 장면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온에서도 맞아요. 시온에서도 시온에서, 춤췄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1편의 요약본인데 중간에 얘기를 섞으셔도 됩니다. 자, 1편 스토리 나갑니다. 낮에는 평범한 프로그래머, 하지만 밤에는 네오라는 해커로 활동하는 토마스 앤더슨. 그는 어느 날 특이한 메시지를 받고 흰토끼를 쫓아 클럽에 갑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트리니티라는 해커. You know the question, just as I did. What is the Matrix? The answer is out there, Neo. It's looking for you. 이후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죠. Do you know who this is? 바로 해커들의 선망 모피어스. Yes. I've been looking for you, Neo. I don't know if you're ready to see what I want to show you, but unfortunately you and I have run out of time. 하지만 네오를 붙잡기 위해 찾아온 요원들, 모피어스의 지시대로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이건 좀 무리. 지금의 네오에겐 좀 버거운 것으로 결국 체포되어 취조실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네오를 신문하는 스미스 요원. We know that you've been contacted by a certain individual. A man who calls himself Morpheus. 발음 그는 좋죠. 매트릭스의 불순인자들을 처리하는 백신 같은 존재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었고 가정흉악한 테러범인 모피어스를 잡기 위해 네오에게 협조를 요청하지만 이처럼 거절했죠. And you give me my phone call. 헌데 갑자기 막히는 네오의 입. 거기다 벌레 같은 기계 장치가 뱃속으로 퍼거드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게 꿈이었는지 집에서 깨어납니다. 이후 트리니티와의 재회. Get in. 그들은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뱃속의 벌레를 빼내었고 이게 꿈이 아니었어? 드디어 모피어스에게 안내하죠. 갈라진 앞니와 함께 미소로 맞는 모피어스. At last. 또 그는 당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늘어놓으며 Like everyone else, you were born into bondage. Born into a prison that you cannot smell or taste or touch. 진실을 알기 위해선 두 가지 알약 중 하나를 택하라 합니다.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아주 잠시 망설였지만 빨간 약을 선택하는 네오.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nothing more. 그리고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주변 상황. 알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네오는 공포감에 소리치며 마침내 현실로 깨어났죠. 저게 현실이에요. 그가 처음 인간 본 배터리. 광경은 경악 그 자체. 셀 수 없이 많은 인간 건전지들. 곧이어 연결된 선들이 풀어지더니 네오는 배출구로 떨어졌으며 곧바로 모피어스 일행에게 구출되어 함선 느부갓네살호로 옮겨지죠. We've done it, Trinity. We found him. I hope you're right. I don't have to hope. 네,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혼란스러운 네오. 이해를 돕기 위해 로딩 프로그램에 접속, 모피어스는 설명을 이어나가는데 This will feel a little weird. 네, 깨어납니다. As it exists today. 어디로 들어갔냐면 멸망한 인간 세계, 기계들에게 가상 지배되는 세계로 인간들, 들어갔어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 이에 몸부림치던 네오는 다시 기절하고 맙니다. I did what I did because 네, 그 길 찾았다고 I believe that 믿었기에 search is over. 내 할 일을 한 그리고 거야. 네오는 아직 얼떨떨한 상황이지만 곧바로 훈련을 시작하죠. 말 그대로 주입식 교육. 요건 좀 탐나기도 하는데 진짜 저거 로딩돼서 뭔가 미술을 입력받아요. Mikey, I think he likes it. How about some more?
그리고 나서 거의 모든 본격 종류의 무술을 습득한 훈련에 그는 들어갑니다. 모피어스와 대련을 시작. 와, 여기서 이제 화려한 흥미진진한 두 사람의 대결. 액션이 나오죠. 처음엔 이런 것만 여있는 보이더라고요. 모피어스와 달리 네오는 아직 미숙한 모습. 그런데 점점 더 빨라지는 움직임. 분명 무언가 달랐습니다. 네. 너무 한편 실력이 동료인 금방 사이퍼는 늘어서 모피어스를 팔아넘기며 배신을 약속하고 일행들은 예언자 오라클을 만나기 위해 매트릭스에 접속합니다. 모피어스 일행이 매트릭스에 접속하기 위해선 특정 중계 지역을 찾아야 하고 또 되돌아오려면 유선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데 만약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트릭스에서 죽는다면 We're in. 실제 육체도 생명을 잃게 되죠. 아무튼 오라클을 만난 네오는 구원자 그가 맞는지 확인받는데 I'm not the one. Sorry, kid. 기대와는 다른 결과. 거기다 둘 중 하나가 죽는다는 특이한 예언을 하는 오라클. You're going to have to make a choice. 네, 너의 선택이라고 In the one 얘기해요. hand, you'll have more 모피어스의 for your 목숨과 네 목숨 In the other 중에 hand, 선택해야 될 거다. 이처럼 실망과 불안감을 안고 돌아오는 길. 근데 뭔가 이상했죠. Cut the hard line. It's a trap. Get out. 네, 선이 끊기고 돌아가야 될 전화선이 건물 창문이 없어졌어요. 막히며 탈출로가 봉쇄되었고 왜냐하면 사이퍼가 이동대원들이 팔아넘겼기 들이닥치며 때문이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원이 사이 아니라 나머지 일행들은 벽 사이 틈을 이용해 선에 달아나려 했지만 우리 의도적인 사이퍼의 헛기침. 인간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나아가 요원들에게 죽게 됩니다. 붙잡히는데요. 여기서 이를 본 요원 모피어스는 스미스에게 망설임 잡힐 없이 것 자신을 같아서 희생했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두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붙잡히게 되는 모피어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먼저 돌아온 사이퍼는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고 매트릭스 접속 케이블을 뽑아 한 명씩 제거해 나갑니다. You have to watch APOC die. 네, 하나씩 죽이고 있어요 지금 사이퍼가. 네, 그리고 이번엔 네오의 차례. 하지만 이때 코드를 뽑으면 죽는 거였는데 다행히 근데 살아남은 구원자가 탱크가 반격을 나타납니다. 가해 사이퍼를 처치했고 두 사람은 무사히 돌아왔죠. 그러나 문제는 모피어스. 요원들은 모피어스로부터 시온의 접속 코드를 알아내려 했고 If an agent got the codes and got into Zion's 네, 시온에 접속하는 메인 코드 그거를 주면 이를 끝장이거든요. 막기 위해서 모피어스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Stop. 하지만 오라클이 예언했던 딱 그 상황. Morpheus believes something. 네, 모피어스는 자신이 믿는 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 했는데 나도 이제 That's why I have to 그를 go. 위해서 목숨을 Why? 바치겠다. Because I believe in something. 나는 뭔가를 믿는다. I believe I can bring him 그를 back. 살릴 수 네오는 있다고 자신이 믿는다. 죽더라도 모피어스를 살리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적진을 향해 돌진. 네오 트리니티 두 사람의 네, 강행 이것도 돌파. 유명한 무모해 보이는 액션 상황이지만 씬입니다. 요리조리 피하며 양손에 적들을 농락합니다. 권총을 들고 360도 날아다니면서 건물에 침입을 합니다. 아이고 막 해치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요원들과의 싸움. 총알 따윈 가볍게 피하는 몸동작. 네. 어찌나 빠른지. 그런데 근데 미우가 요원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오는 이와 너무 비슷한 유명하죠. 모습을 보였고 물론 대살아날 테지만 일단 요원 하나를 처리했죠. Only human. Dodge this. 나아가 헬기를 타고 무차별 사격을 시작. 스미스랑 헬기를 스미스를 타고 비롯 남은 요원들도 쓸어버리는데 모피어스를 구하러 갑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모피어스. 모피어스 스스로 괴력을 결박을 발휘해서 풀고 내달리기 시작. 헬기에 매달리는 씬까지. He's not gonna make it. 저거 말이 핫가스로 됩니까? 구출에 성공하고 무사히 미오랑 달아납니다. 모피어스가 이후 복귀를 손을 잡고 서두르는 세 사람. 헬기에 모피어스가 매달려서 먼저 가고 네, 트리니티가 탈출했고요. 막 떠나는 찰나 네오만 남겨지게 되죠. 하지만 달아나기보다 스미스와 맞대기를 선택하는 네오. 네.
화려한 와이어 액션 또 시작됐습니다. 이어지는 6탄전, 역시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스미스. 네오도 반격하며 오히려 저런 게 더 위력적인 볼거리를 모습을 좀 보이는데 제공해서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성난 스미스의 매서운 공격. 아직은 니오가 아니고 인간이었던 거예요. 계속 당하죠. 거기다 철로 아래로 떨어지며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철로 아래. 잘 가라, 앤더슨. 내 이름은 리오다. 드디어 자신을 리오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간신히 벗어나며 일단 자리를 피하죠. 그런데 함선을 발견하고 공격해오는 센티넬들. 네. 5, maybe 6 minutes. 이게 만약 그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해방을 위한 레오는 죽은 목숨, 말 그대로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보는데 비행선, 그걸 공격하는 기계들이거든요. 303호로 들어가죠. 스미스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돌아가야 그리고 되는데. 총을 맞는 네오. 또한 한 발로 끝나지 않았고 이내 심장이 멎으며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 트리니티는 자신의 맞았어요. 예언을 굳게 믿으며 키스를 하죠. 내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그라고 했다고 오라클이. 나는 믿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기적처럼 깨어나는 네오. 키스를 했는데 거기다. 부활했어요. 총알을 멈춰 세우는 능력을 보이기도 스미스의 공격을 가뿐하게 막아내기도 하는 등 완전히 각성한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스미스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나아가 EMP 충격파를 사용하기 직전 무사히 귀환하며 또다시 트리니티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원할 리오가 살아났다. 여기까지가 1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이야기가 되게 길었죠. 쭉 보게 했는데 질문, 여기서 할 질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진짜 현실 같은 꿈을 꿔본 적 있니? 모피어스가 얘기합니다. 그런 꿈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그것이 꿈인지 진짜 세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물었어요. 이게 일단은 이 매트릭스 안에서의 기본 주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삶이 진짜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삶이 삶이지 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주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던져줬어요. 여기에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 월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당신이 믿고 있는 거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지? 없으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얘기할 것들. PD님 너무 어려운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질문에 대답을 했잖아요. 리얼 월드라는 게 자기가 믿으면 리얼 월드고 믿지 않으면 리얼 월드가 아닌,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충격받아서. 모든 건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믿는 걸, 특히 그거를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게 선악 구별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랑 저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악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상황에 의한 빌런일 수 있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인 거죠. 지금 약간 좀 다른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표현이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질문이 그것이 꿈인지 진짜 세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영화에서의 전제는 그 엉망진창의 만신창이 세계가 진짜라고 말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인셉션 같이 겹쳐지는 꿈들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계는 또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질문을 하는 저 사람 또한 진실을 과연 알고 있는가? 세상의 진실이나 진짜가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모른다? 세계관이 결정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모피우스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진실인가? 맞아요.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죠. 네. 다음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매트릭스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매트릭스가 과연 무엇일까? 매트릭스는 행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화에선 사람들을 통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The Matrix is a computer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만든 꿈의 세계야. 행렬과 프로그램은 함수로서 하나부터 10까지 정해지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함수는 x에 1이 들어가는 순간 y값이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 의미에서 매트릭스는 어려워요. 함수처럼 정해져 있는 규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피어스는 매트릭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The Matrix is everywhere.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어. 우리 주위의 모든 Even 곳에. now in this 바로 이 very 방 안에도 있고 You can see it when you 창밖을 look out your 내다봐도 window, 있고 or when you turn on your TV television. 안에도 있지. You can feel it 출근할 때도 느껴지고 when you go to church, 교회 갈 때도 when you pay your tax. 세금을 낼 때도 이 영상을 한번 클릭하면 영상이 일시정지됩니다. 이 규칙이 유튜브 매트릭스 중 하나입니다. 네. 영화에선 신호등을 예로 듭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엔 정지, 초록불엔 이동이라는 규칙이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 매트릭스입니다. 그렇다면 매트릭스가 뭐가 문제인 걸까요? 여기에 모피어스는 매트릭스의 보다 본질적인 면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What is the Matrix? 매트릭스란 뭐지? Control. 통제야. 모피어스는 매트릭스는 통제이고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말합니다. It is the world 진실을 못 that has been 보도록 pulled 눈을 over your 가리는 eyes 세계란 to blind 말이지. you from the truth. What truth? 무슨 진실요? That you are a 네가 slave. 노예란 진실. 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네.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유튜브 해설자가 지나치게 어렵게 해석한다는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거든요. 프로그램일 뿐이거든요. 그걸 너무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세계로 들어갔는데 내가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걸 모르면 네. 그게 리얼 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기님이 너무 이 동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고 네네네. 하셔가지고 든 생각인데 지금 모피어스의 입으로 말하는 거는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의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자의 의도라기보다 그냥 모피어스의 입을 통해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를 감독이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 설명 자체가 가만히 보면 그냥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인데 모피어스가 통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내가 게임 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게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게임 안에는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주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통제가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거창하게 설명한 게 아닌가? 라는 그게 게 제 이제 생각이에요. 기술을 아시는 분의 사고와 그냥 이걸 인문학적으로 보는 사람이 설정한 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 이렇게 생각이 좀 이해하면 들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문학적 해설이다. 거기에 이제 감독이 의도를 집어넣어서 도구로 활용한 느낌? 매트릭스라는 개념 자체를?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매트릭스가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그 메타포는 아니고 뭔가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감독이 그렇게 쓰려고. 라는 거 자체가 기님이 얘기하신 거는 사실이고 맞지만 감독이 그걸 끌어와서 이야기를 만든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걸 네. 모피어스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갈게요.